이민이라고 쓰고 사실은 노동력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 이슈인 건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다각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A new wave of mass migration has begun. 이민에 대해 물결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한 소식.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낸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이민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인구 혹은 이민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구가 뭔가 사회 분야 이슈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디스커버에서 저출생 이슈를 아주 잘 다루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인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멜서스라는 경제학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인구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TMI로 이 사람이 최초의 전업 경제학자래요.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한참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경제학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필요한 식량도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이대로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억제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 멜서스의 걱정과 달리 오히려 지금은 고령화라든지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 절벽이 이미 왔다라는 나라도 있고 올까봐 걱정하는 나라도 있고, 각국이 이것 때문에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구 원탑이었던 중국조차도 고령화랑 저출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출생, 고령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이코노미에서는 당장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제 눈에 두 개가 걸렸는데요. 하나는 일단 인도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India's diaspora is bigger and more influential than any in history. 인디아 디아스포라가 역대급으로 크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민자의 힘? 2020년 UN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가 지금 2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00만이 인도 출신들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예요. 러시아's big economic problem이 뭐냐라고 하면 not enough worker다. 지금 러시아의 제일 큰 경제적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대제성으로 지금 서방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동참했고 경제적 제재를 막 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공백이 큰 거냐면, 러시아 역사에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일단 1917년 혁명 있었고 소련 붕괴, 이때가 가장 나라가 막 흔들렸던 때인데, 이때 이후로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러시아를 탈출한 게 처음이래요. 굉장히 큰 위기인 거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언가 하면 이민이라고 쓰고 사실은 노동력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 이슈인 건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수요가 많고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A new wave of mass migration has begun. 이민에 대해 물결이 시작되었다, 이런 기사인데, 지난해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순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1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도 이른바 이민 위기라고 불리었던 2015년 그 무렵보다도 지난해 이민자가 더 많았다. 대이동의 이유를 공통적으로 좀 찾아보자면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선진국은 실업률이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 올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차이도 굉장히 커졌어요. 개발도상국 중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막 거의 통화가치가 바닥이 나는 곳도 많고,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포스트 팬데믹 캐치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팬데믹 동안에 이동이 어려웠으니까 그런 걸 좀 따라잡는 효과도 있고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국이 지금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편다든지 아니면 아예 법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령화랑 저출생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 노동력 절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요새 많이 거론되는 나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캐나다인 것 같아요. 캐나다는 원래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이민자의 나라인데 요즘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의 그 1인당 GDP 성장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일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도 활성화하고 또 내수 소비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려야겠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민자 수가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대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보통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죠.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이 정도랑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인구 증가율이 2.7%인데 이게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이래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민자를 막 받고 있어서 이거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 갑작스럽게 주택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민자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책으로 유명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그렇게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많이 갔대요. 중국이 아무래도 가장 폐쇄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격리도 심했고 공동부유 이런 것들 내걸면서 이제 부자나 뭐 빅테크나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냥 나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투자 이민을 알아보는 중국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한 23억 원 정도? 25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TMI인데 그 허거식당 하이디라웃 여기 창업자도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뭐 원래 이민자에게 오픈된 나라 아니었어? 혹은 뭐 자기네 동포들 부르는 거잖아. 좀 우리나라랑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민의 약간 배타적인 일본은 어떤가 봤는데 출입국 재료관리청이라는 걸 신설하고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인민청과 조금 비슷한 곳인 것 같은데 그거 신설을 하고 이제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기능실습제라고 하는 일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인류의 공헌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더니 옛날 제도를 좀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제도를 좀 손보고 있대요. 일본조차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뭐 고령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한 발자국 먼저 시작된 나라인데 이제 아예 제도를 바꿔서 이민자에게 오픈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그 1000만 관객 2번이나 동원했던 윤재균 감독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영화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 그러니까 티켓팅 파워가 그만큼 떨어지는 시장이 되니까 그 규모에 맞게 제작비를 줄일 것이고 제작비를 줄이면 그만큼 담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다각도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지난해 10월에 OECD가 발표한 2022 국제이민 전망 이 통계에 따르면 지금 주요국 이민자 그리고 또 이민자가 늘어나면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베이비들이 많거든요. 그런 출생아 비율 이런 숫자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이민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고 한국을 원래 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발이 묶여서 못 오고 뭐 그랬으니까 숫자가 낮았겠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실 여론이 이민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민에 대한 한국 여론의 거부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엔 그 바닥에는 일자리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미 한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자국민들끼리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각박하기 때문에 이민자가 몰려들면 그게 경쟁이 더 각박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반감이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민청을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가 되게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도 있어요. 근데 꽤 높아요 그게. 근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뭐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도 정부가 꽤 이민자에게 이전보다는 오픈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인구 문제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생과 고령화이긴 하죠. 그래서 저출생 이슈도 계속 논의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당장 경제는 굴려야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더라도 당장은 이민자라도 받아서 이 부족한 노동 공백을 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공통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맞는 해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모로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꽤 동질성이 높은 사회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또 일자리가 아직 넉넉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일을 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기겠죠, 어우러지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노동 공백이나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당장은 뭐 저출생 정책으로 어떻게 내놔도 당장 1, 2년 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기는 했어요, 이민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 제가 항상 제 앞길만 걱정하면 되는데 큰 걱정들을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넓게 보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화.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로 가겠죠.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민자도 받을 수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줄어든 인구도 메꿀 수 있고, 게다가 심지어는 고급 인력들을 다 흡수해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아직 좀 개발 속도가 늦은 나라들은 대체로 자원도 없고 그냥 맨파워로 성장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7, 80년대도 그랬잖아요. 아직 어떤 산업도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나라들은 고급 인재마저 선진국에 다 뺏기면 아예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격차를 이후로는 더 좁힐 수 없을 거다,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너무 먼 걱정일까요? 근데 아무튼 각자 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이민 정책조차도 자국 중심주의로 가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고, 우리도 그런 정책을 정부가 쓰는 걸 지지할지 말지 각자의 좀 생각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번 이코노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